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 TV를 신청해주시는 블랙님들. 자, 오늘 또 성투하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성투하셨나요? 라는 인사를 드리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조금, 좀 이런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사실 연휴 전, 어떻게 보면은 올해 지금 크리스마스 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좀 연휴가 될 수 있었던 한글날, 달콤한 또 연휴를 마치고 와서, 지난 추석에도 그렇고, 이번 한글날 연휴도 그렇고, 어떻게 연휴만 끝나고 오면은 이렇게 좀 증시가 좀 좋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또 이번 주말엔 또 돌발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팔 전쟁인데, 음, 사실 조금 이전에 늘 분쟁이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그 강도가 좀 심했던 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우려를 좀 낳았죠. 그런데 어 그래도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우려가 좀 나타나는 게 어쨌든 중동 지역이니까 유가에 대해서는 급등락을 보여주었고 4월경에 급등했던 이제 단일 일간 급등에 대해서는 올해만 놓고 보면은 4월경 이후 그다음에 뭐 최대 일간 등락을 그러니까 급등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일단 국채금리 그나마 국채금리 그다음에 달러 이쪽에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못 않은 모습을 좀 나타내 주었어요. 그래서 그냥 결과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사실 네. 네타냐후 정부 출범 이후에 좀 팔레스타인에 강경하게 좀 나타나 있었어요. 네, 지난 2022년 12월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 좀 팔레스타인 관련돼서 뭐 하마스 이런 이슈가 좀 있어 어떻게 보면 좀 으르렁거리던 시기에 타이밍적으로도 보면은 이상하게 지금 지난 73년 이제 제 4차 중동 전쟁 50주년 하루 뒤에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타냐후 총리 정부가 출범 직후에 좀 유대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의 권한과 이제 기능을 축소하는 이제 사법제도 개편안을 좀 발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내에서도 좀 갈등이 좀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어, 파고든 거죠 하마스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이 흐름에서 이렇게 좀 공격을 자아낸 건데 사실 뭐 이란에서는 이렇게 뭐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상 좀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상 이스라엘이랑 이제 사우디 그리고 그나마 중동국에서 미국과 사우디 약간 우방국 쪽으로 좀 이어가면서 어 이스라엘 사우디 간 이제 수교를 추진 중이었고 사실 이를 반기지 않는 게 또 이란이었는데 이번 공습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이번 공습에 좀 개입이 되지 않았냐라는 이런 좀 강력한 어떻게 보면 추적 뭐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그래도 빠르게 좀 각국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냥 이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좀 편을 보자고 하면은 대부분의 이번에는 사실 뭐 하마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무력적으로 한 거 어떻게 좀 더 오래 좀 역사를 파고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의 그 영토를 야금야금 이제 뺏으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온 게 이게 좀 팩트긴 하죠.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근데 그렇게 좀 파고들면 좀 길어지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뭐 영국, 프랑스라든지 뭐 각국 유럽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사우디가 이번에 약간 사우디 위치가 지금 좀 일 벌여는 게 많잖아요. 네옴시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당장에 뭐 엑스포고 우리나라와 좀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주변 국들의 좀 지지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팔레스타인 쪽에 지지를 보내면서 거기서 좀 중재를 하겠다라고 오늘 좀 발표를 했죠. 물론 그런 영향으로 좀 주가가 좀 더 증시가 낙폭이 점심 이후에 좀 확대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가장 크게 조금 낙폭을 맞이하였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그렇게 되면 정말 이게 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보면은 이전과는 좀 다름이 실질적으로 뭐 지지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 지원은 아직까지는 없다. 근데 이게 무슨 뭐 인지를 포로를 어떻게 보면은 협상 카드로 쓰는 게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렇게 보면은 우려를 나타내는 전략을 좀 팔레스타인이 좀 취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여러 국들이 이렇게 좀 하나둘씩 참여함으로써 확전으로 번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중동 지역이니까 유가에 대한 반등세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유가가 처음에 요동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좀 테마적으로도 좀 그쪽이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연준 노후 계산이 좀 복잡해질 거예요. 지리적인, 뭐, 지정학적인, 이슈로 인해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 그쵸. 어쩔 수 없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우선이기 때문에 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원자재 등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또 세계 5위의 칼륨 생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제 칼륨 비료의 핵심 공급망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좀 오후 들어서 갑자기 뭐 비료 관련된 것들이 좀 급등세를 좀 테마적으로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보자면은 뭐 그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에 민주주의의 유대주의 중에 이제 유대주의를 더 중시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약간 국제사회에 사실 비판을 받아왔는데, 미국 내에서도 이스라엘을 비판한 여론이 좀 확산 중인 점에 따라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늘 이런 전쟁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좀 좌지우지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보자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면은 이미 오랜 기간 9월 한 달 동안 조정세를 크게 좀 받아왔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렇게 뭐 2,400이라든지 이렇게 저점을 잘 잡아가면서 또 하필이면은 연휴 전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게 마련해 놨고, 신용잔고 또한 19조 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19조 초반. 근데 오늘 좀 보니까 이렇게 증시자금이 좀 더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거는 뭐 두산 로보틱스 이슈도 있겠지만, 어쨌든 증시자금이 지금 뭐 47조 수준으로 갑자기 훅 떨어졌고, 그에 비례하지 못하게 지금 신용자가 좀 덜 떨어지긴 했지만 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마 19조 언더로 더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10월 6일자만 놓고 보면 한 비율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신용 증시자금 대비해서. 그래서 보통은 한 35% 수준이 좀 적정 구간으로 좀 저점 잡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어요. 35 이하면은 그때는 이제 무조건 좀 더 그동안 성장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지수 영향권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좀 모아가면 되는 그런 거였는데, 증시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또 출회되면서, 물론 환불금이라는 두산로보틱스 뭐 영향도 있겠지만, 그에 반해 어쨌든 투심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용잔고 정도까지 좀 체크해보면 될 것 같고, 돌발변수 28전쟁, 요건 정말 돌발변수여가지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목해 봐야 될 종목. 물론, 뭐 테마성으로는 여러분이 뭐 방산, 에너지, 이런 거는 굳이 뭐 제가 언급드리진 않을게요. 어찌됐든 좀 길게 보면서, 좀 지금 구간 봐야 될 거. 자, 여러분 제가, 저희 코드블랙TV 영상 보시면은 바이오 관련돼서 ESMO 유럽 종영익회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종목들 추려준 것들, 알테오젠 급등 나왔죠. 알테오젠 급등 나왔고, 그 다음에 레오코엔바이오 지금 순항 중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라포사 관련돼서 유한양행을 제가 꼽아드렸어요. 정말 주목해야 된다. 이거는 오스코텍 시절부터 제가 공부를 오래 해왔던 거고, 그러면서 유반장이 오픈 이노베이션 정책의 1호의 성과, 가장 큰 성과를 나타내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주목해 봐야 될 종목으로 제가 유한양행을 한 번 더 설명드리고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유한양행 우선 보시면은 가장 가까운 시점 바로 이틀 뒤입니다. 뭐 있습니까? 10월 10일 심평원의 랭라자 급여 확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타그리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마리포사가 사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죠. 그거는 팩트였고, 이제 이거에 대한 발표를 10월 20일에 합니다. 그래서 10월에 아직 이슈가 많다. 근데 차트도 볼까요? 돈도 또 자금이 유입이 됐죠. 그렇죠. 보시죠. 10월 4일에 자금 유입되고 돌리죠. 5일선 지지 받죠. 네. 대형 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단 1차 트리거 심평원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면은 재차 이 고점 바로 당장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제 8만원 단에서 저점을 높여가는 구간에서 형성될 거고,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삼중천장 구간 이제 돌파해서 안착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이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치료제가 아니라 1차 치료제까지도 확대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타그리소를 뛰어넘는 약효로 과연 매출이 어느 정도 잡힐지, 또 영업이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 그 기대값은 어마무시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제약업체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선두주자였던, 오픈 이노베이션의 어떻게 보면 선구자죠. 그래서 그 가장 공들이고 가장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10월에 주요 일정들 많고 수급도 짱짱하게 들어왔고, 물론 오늘 시장이 급락 나와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지만 물량 소화를 잘 해주고 있고, 저항대 위에서 잘 지지 구간 위에서 잘 받쳐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으로도 현재 가격권 이제 매수 가능하다라는 좀 의견 드리면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비소세포성 폐암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블록버스터 신약이 탄생되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고, 우리가 또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우리나라의 위상을 떨칠 수 있는 그러한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이런 것보다도 지금 변동성이 좀 더 덜하고 안정적인 수급, 그다음에 빅머니가 조금 유입되면서 들어가고 있는 유한양에 좀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의 28 전쟁 관련 이슈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기술적인 부분은 다 이탈됐어요. 시장 지수로 봤을 때는 지금은 여기서 더 빠지냐에 대한 우려를 가는 것보다, 여러분이 투자를 뭐 하루 이틀 말고 하실 건 아니잖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성장적인 부분에 물론 뭐 지정학적 이슈라든지 뭐 이런 돌발변수 전쟁 관련된 거에 대해서 수급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 있잖아요. 그 성장성에 아직 다가가지도 못한, 근데 그런 성장에 정말 그 길목에 있는 그런 기업들, 지금 또 가격 조정 받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주목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유한양이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영상도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은 더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의 시세, 눈앞에 보이는 손실 이런 거에 대해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결국 가야 할 길에 있는 거라면은 좀 자신감 갖고, 그리고 또 분할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제가 이런 부분 강조 드렸기 때문에 체크해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이렇게 힘든 시장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시장에 대한 부분, 그 멘탈적인 케어,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기업들 지속적으로 소개하면서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